자, 지난 시간까지 벡터 덧셈, 뺄셈까지 해봤어. 그지? 자, 그래서 벡터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어가지고 그거 한번 다 떠올려 볼 거야. 처음에 기본적인 벡터에 대해서. 자, 우리는 두 벡터의 덧셈, 뺄셈을 어떻게 썼어? 이렇게 있을 때는,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는 평행 이동시켜가지고 시작점을 같게 만들어주면은, 혹은 끝점을 같게 만들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평행사 변형의 대각선의 끝점까지가 A 벡터 빼기 B 벡터, 그치? 더하기 B 벡터. 자, 그 다음에 A 벡터 있고 B 벡터 있을 때 A 벡터 빼기 B 벡터는 어떻게 만들어줘? A 빼기 B 벡터는 B 벡터의 끝점에서 A 벡터의 끝점까지 벡터를 A 벡터 빼기 B 벡터라고 얘기를 하고, 자, 위치 벡터 사용해서는, 자, 시작점이 원점인 벡터로 우리한테 항상 줄 거니까 A부터 B까지 벡터는 어떻게 만들어 줄 거라고? A 벡터랑 B 벡터 있을 때 AB 벡터라는 거 자체가 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로 만들어 준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성분 표시로 벡터를 나타내주면, 성분 표시로 벡터를 나타내주면은 벡터의 덧셈 뺄셈 굉장히 쉬웠지, 그치? 그래서 X 벡터를 A1, A 벡터라고 할까? A 벡터를 A1, A2라고 하고 B 벡터를 B1, B2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 A 벡터 더하기 B 벡터는 각각 성분끼리 더하면 되는 거고, A2, B2 더하기 B2 뺀 것도 한 번에 써버리자. 벡터끼리 뺀 것도 각각 성분끼리 뺀다라고 생각하면 된댔어. 그치? 자, 이런 식으로 저번 시간까지 두 벡터의 덧셈, 뺄셈에 대해서 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벡터의 곱셈을 할 건데, 곱셈, 벡터를 곱셈하는 방법은 두 가지 형태가 있어. 자, 그래가지고 두 가지 형태 중에서 한 가지를 배울 텐데, 오늘은 벡터의 곱셈 중에서 내적이라는 걸 배울 거야. 그치? 자, 그래서 내적은 벡터를 곱하는 걸 내적이라고 얘기해주고, 기호로는 뭐라고 쓸 거냐면은 이렇게 쓸 거야. 그래서 A 내적 P라고 써줄 거야. 곱하기라고 해서 이렇게 써주면 안 돼. 그치? 자, 이 녀석은 외적이라고 해서 다른 곱하기야. 그치? 자, 그래서 얘는 벡터의 내적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이 녀석의 결과값은 항상 스칼라가 나온다. 벡터가 나오는 게 아니고 스칼라가 나와. 아까 좀 전에 썼던 외적 요 녀석을 계산하면 벡터가 나와. 이제 자, 아무튼 외적하는 거는 나중에 해보고, 자, 이번 주에는 내적하는 것만 해볼 겁니다. 내적. 자, 두 벡터를 곱하기를 할 건데, 자, A 벡터라는 게 있고 B 벡터라는 게 있어. 자, 그랬을 때 이 벡터랑 이 벡터를 곱할 때 우리는 곱하기 할 때 필요한 게 이 두 벡터가 이루는 사이에 끼인 각이 필요해. 그래서 사이에 끼인 각이 필요하고, 자, 사이에 끼인 각은 이제 두 각도가 있어. 요 각도랑 요 각도 중에서 작은 각도를 이제 선택해 주는 거야. 그래서 두 각도 중에서 작은 각도에 대해서, 자, A 벡터 내적 B 벡터라는 거는 이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은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 곱한 걸로 얘기를 해줄 거야. 이건 그냥 공식이야, 공식.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두 벡터의 곱하기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약속을 할 겁니다. 그치? 이렇게 약속을 할 거야. 자, 그러면은 요 세타가 180도가 넘어가는 각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코사인값 모르잖아. 그치? 코사인값 모르잖아. 그래서 180도가 넘어가는 것들 지금 공식을 따로 적어줬는데, A 내적 B 한 거는, 이거는 이제 절대값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의 코사인의, 자, 180도가 넘어가는 각도에 대해서는 180도가 넘어가는 각도에 대한 코사인 값 모르니까 우리는 이쪽 얘가, 즉 180 마이너스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할 거야. 그래서 코사인 180 마이너스 세타에 놓고 부호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예각이면은 부호가 플러스, 둔각이면 부호가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를 이렇게 외우면 너무너무 귀찮으니까 몇 개만 알려줄게. 자, 아직 생각함수 안 배웠다면서 저기서 본 수업 시간에, 그치? 생각함수 배우면 나올 거야. 그치? 생각함수 배우면 나올 거야.
자, 사인이래. 코사인만 할게. 여기서 필요한 건 코사인이니까. 코사인 180 마이너스 세타는 무조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바뀌어. 알았어? 무조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았어? 자, 그리고 이것도 귀찮으면 그냥 외워버려. 자, 0도, 30도, 45도, 60도, 90도까지 해. 여기서 필요한 건 이제 우리는 코사인 값이니까 코사인 값만 가지고 할 거야. 자, 코사인 값 우리 알고 있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코사인 값 뭐가 됐었지? 0도일 때는 1 나오고 2분의 루트 3 나오고 2분의 루트 2 나오고 2분의 1 나오고 90도에서는 0 나왔었어. 그치? 90도가 넘어가는 각도에 대해서도 한번 해볼 거야. 자, 120도, 135도, 150도, 180도에 대해서. 자, 120도는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나오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래. 루트 2 나오고 루트 3 나오고 마이너스 1 나옵니다. 자, 그래서 90도를 기준으로 값은 절대값은 똑같고 부호는 완전히 반대야. 알았어? 알고 계시면 좋아. 이따가 책에다가 적어 놓으시고. 알았어? 책에다가 적어 놓으시고. 지금 바로 적어 놔. 196페이지 맨 밑에 좀 공간 있으니까 거기다 적어 놓으면 되겠다. 그래서 이 내용만 알고 있으면은 공식 2개 외울 필요 없어. 이거 하나만 외우면 돼. 됐어? 이거 하나만 외우면 돼. 이거는 어차피 너네 대수 파트에서 삼각함수 가면 배울 거야. 됐어? 일단 이 파트 문제 풀려고 지금 써놓은 거니까. 자, 정리됐으면 몇 개만 한번 연습해 볼게. 밑에 있는 보기 보면은 자, A 벡터의 크기가 2고 B 벡터의 크기가 3인 상태에서 첫 번째 세타가 60도일 때 A 내적 B를 구하시오라고 이랬어. 그러면 어떻게 계산될 거라고? A의 크기 곱하기 B의 크기 한 다음에 코사인 60 할 거라고. 그치? 세타가 60. 자, 그럼 2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세타 뭐 60은 2분의 1이니까 약분해서 3이 바로 내적한 값이야 라고 얘기를 할 거야. 알았어? 자, 두 번째 세타가 135도래. 자, 세타가 135도면은 A 내적 B 한 건 A의 크기 곱하기 B의 크기 한 다음에 코사인 135 할 거야. 자, 그럼 2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135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하고 그냥 갖다 쓰면 돼. 알았어? 그래서 쓱쓱 약분해가지고 마이너스 3 루트 2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치? 자, 그래서 세타가 예각이면은 내적한 건 항상 양수 나오고 둔각인 건 항상 음수하고 나와. 알았어? 둔각인 건 항상 음수하고 나온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자,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여기 안 써 있어가지고 별표 좀 쳐놓고 갈게. 일단 벡터의 내적 공식에서 자, 벡터의 내적 동그라미 1번, 2번 있는데 동그라미 1번에다가만 별표 쳐놓을 거야. 너네는 나중에는
1번만 외우고 넘어갈 겁니다. 이제 그 밑에 바로 밑에 이렇게 돼 있고 1번, 2번 있지? 이제 2번에다가 별표 좀 쳐놔. A 벡터 내적 A 벡터를 할 거야. A 벡터 내적 A 벡터 똑같은 벡터를 내적을 하면 어떤 게 나올까?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0도 하는데 코사인 0은 1이거든. 그래서 그냥 A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바로 A 벡터 내적 A 벡터가 되는 거야. 이제 두 개는 같은 표현입니다. A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나 A 벡터 내적 A 벡터나 똑같은 얘기야. 되게 중요해. 이제 되게 중요해. 어디 보자. 또 할 얘기가 있나? 잠깐만. 여기 안 나와 있어. 그래서 우리 조금 적고 갈게. 어디 요걸 요렇게 적을게. 자,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이니까 요 그림은 그릴 필요 없어. 뭐 내적의 기하적 의미. 자, 그래서 A 벡터 내적 B 벡터라는 거는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 곱한다라는 건데, 자, 고조석이 그림상으로는 뭘 의미할 거냐면은 얘를 A 벡터, 얘를 B 벡터 가운데 끼인 각을 세타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치? 자, 얘는 A 벡터 크기랑 B 벡터 크기랑 코사인 세타를 곱했는데 이 녀석을 조금 다르게 생각해서 A 벡터의 크기랑 B 벡터 크기 코사인 세타랑 곱한 거야. 그치? 자, 그럼 B 벡터의 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야. 그치? 거기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뭐가 돼? 여기서 내린 수선의 발까지의 길이가 바로 B 벡터의 크기 코사인 세타가 될 거라고. 그치? 자, 결국 우리는 A 벡터 내적 B 벡터는 어떤 거 곱한 거냐면은 이 녀석 B 벡터를 여기다 수선의 발 내렸을 때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 한 게 내적인 거야. 그치?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 한 게 내적이야. 맞아. 자, 그러니까 방금 했던 A 벡터 내적 A 벡터도 마찬가지로 같은 벡터 두 개 내적했으니까, 그치?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에서 그냥 A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야 라고 생각할 거라고. 알겠어요? 그치?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 그림이 저기 뭐야? 196페이지 여기 설명 파트에 나와 있으니까 요 그림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 제목만 써놔. 내적의 기하적 의미 하고. 그래놓고 빨간색 볼펜으로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야 표시만 해놓을게. 내적은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가 내적이 된다. 자, 이번에는 벡터를 성분 표시했을 때 내적 한번 생각해 볼 거야. 자, A 벡터 내적 B 벡터는 좀 전에 한 것처럼 A 벡터의 크기에다가 B 벡터의 크기 곱한 다음에 코사인 세타 곱하는 건데, 자, 매번 이렇게 계산하기가 귀찮아. 그래서 성분 표시되어 있을 때 두 벡터를 내적한다라는 게 어떻게 계산되는지 해보면 이 녀석 계산한 거는 X 성분끼리 곱하고 Y 성분끼리 곱해서 더한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 성분끼리 곱해서 더한 게 내적이다. 계산 그럼 쉽겠네. 성분 표시에 들어가면 이제 단순 계산 문제가 돼버린다고 항상 어떤 벡터 문제든. 자, 공간 벡터도 마찬가지야. A 벡터가 A1, A2, A3이라는 X, Y, Z 성분으로 표현되어 있고 B도 B1, B2, B3이라는 X, Y, Z 성분으로 표시되어 있으면은 A 벡터 내적 B 벡터라는 거는 A1, B1 더하기 A2, B2 더하기 A3, B3 하고 각각 X 성분끼리 곱하고 Y 성분끼리 곱하고 Z 성분끼리 곱해가지고 더한 게 바로 내적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 계산 문제가 돼버려. 자, 그래서 벡터가 성분 표시되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1번 A 벡터가 2,-3, B 벡터가 3,1 하고 나왔을 때, 자, 야, A 벡터 내적 B 벡터 구해봐 라고 이러면은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우리는 성분 표시 이용해서 계산하는 걸로 계산하겠다고. 그래서 X 성분끼리 곱할 거야 2 곱하기 3 더하기 Y 성분끼리 곱할 거야 마이너스 3 곱하기 1 해가지고
계산해주면 되겠어. 그래서 6-3이니까 3이 바로 내적값 하고. 그치? 자, 2번 보자. 2번 봐주면 A 벡터가 1,2고 B 벡터가 3,-2하고 나왔어. 자, 그래서 A 벡터 내적 B 벡터를 구해라 라고 얘기하면은 X 성분끼리 곱할 거야. 1 곱하기 3 더하기 Y 성분끼리 곱할 거야. 2 곱하기 -2 해서 3 곱하기 -4니까 더하기 -1이 바로 내적값. 자, 그래서 내적한 게 음수 나왔으니까 얘는 두 개는 둔각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렇게 할 거고. 자, 3번도 보면은 A 벡터가 1, 2, -2고 B 벡터가 -2,1,2라고 나와 있어. 자, 그 상태에서 A 벡터 내적 B 벡터를 하면은 X 성분끼리 곱해서 -2, Y 성분끼리 곱해서 2, Z 성분끼리 곱해서 -2니까 계산하면 -2 나오네. 이렇게 그냥 열심히 계산. 자, 마지막으로 4번 A 성분이 0,4,3이 아니네. -3 B 벡터가 -1,3,0하고 나왔을 때 A 벡터 내적 B 벡터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X 성분끼리 곱해서 0 더하기 Y 성분끼리 곱해서 12 더하기 Z 성분끼리도 곱해서 0 해서 12가 바로 내적값이 될 거라고. 그치? 이런 식으로 단순 계산 문제가 돼버려. 알겠어. 자, 그렇게 할 거고. 자, 밑에 있는 벡터의 내적의 성질 봅시다. 내적은 뭐라고? 벡터의 곱셈이라고. 그래서 곱하기 성질이 성립하는지 봐주는 거야. 자, 내적의 성질 살펴보면 첫 번째 A 벡터 내적 B 벡터는 B 벡터 내적 A 벡터, 즉 교환 법칙이 성립해. 그치? 거꾸로 곱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두 번째 A 벡터 내적의 B 벡터 더하기 C 벡터를 하면은 A 벡터 내적 B 벡터 더하기 A 벡터 내적 C 벡터, 즉 분배 법칙이 성립해. 그치? 자, 3번 어디 갔어? K의 A 벡터 내적 B 벡터를 하면은 K A 벡터 내적 B 벡터로 결합 법칙이 성립해. 됐어? 다만 벡터의 내적에서는 새 벡터의 내적은 생각하지 않을 거야. 됐어?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오케이? 왜? 내적은 벡터와 벡터의 계산인데 요렇게만 해버리면 요 결과가 뭐가 나와버린다고? 스칼라가 나와버린다고. 그래서 스칼라랑 벡터랑 내적하는 건 없어. 오케이. 그래서 새 벡터의 내적은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뒷페이지로 갑시다. 성분으로 나타낸 벡터의 내적 공식을 책에서 유도를 해놨어. 그래서 뭐 보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 이 녀석은 그렇구나 하고 계속 한번 해보자. 개념원리 익히기 파트는 여러분들이 그냥 해보시고, 자, 나는 뒷페이지부터 한번 가볼 거야. 오늘 바쁘니까 빨리 해야지. 자, 필수 14번 갈게. 필수 14번. 자,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2짜리인 정삼각형이고 M은 AB의 중점이다 라고 돼 있어. A, O, B, M 하고 중점 E 하고 나왔고 이렇게 연결해 줬네. 자, 그랬을 때 1번부터 O, A 벡터 내적 O, B 벡터를 구하시오라고 이랬어. 자, 정석대로 푸는 거랑 쉽게 푸는 거랑 두 가지로 한번 해볼 거야. 이제 쉽게 푸는 거랑. 자, 정석대로 푸는 거는 OA 벡터 내적 OB 벡터를 하래. 자, 그러면은 얘는 OA 벡터의 크기 곱하기 OB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사이의 끼인각 할 거야. 정삼각형이랬으니까 사이의 끼인각이 60도 하고 나올 거고. 자, OA 길이는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야. 2 곱하기 OB도 2 곱하기 코사인 60은 2분의 1 나오네. 그래서 약분해가지고 2 하고 나올 거야. 그치? 자, 두 번째 뭐 있냐면은 OA, OM 내적 OM 내적해보래. 자, 그러면은 여기가 2cm니까 여기 길이 1cm라서 1대2 대 루트 3에서 여기 길이는 루트 3이 될 거야. 자, 그래서 OA의 길이
곱하기 5m의 길이 곱하기 코사인 두 벡터가 이루는 사이의 기인각은 이제 30도가 돼서 코사인 30을 곱해주면 돼. 자, 그래서 5a 길이는 2고 5m 길이는 루트 3이고 코사인 30은 2분의 루트 3이니까 곱해주면은 3 되는구나. 이렇게 계산해 줄 거라고. 맞지? 자, 3번. 어디 보자. 어디 아래 5m 대적 5ab 를 하래. 글쎄. 자, 그래서 5m 벡터랑 ab 넷 벡터 대적할 거야. 그럼 5m 길이 곱하기 ab 길이에다가 코사인 2 벡터가 이루는 각도 찾아주면 되겠지. 자, 그럼 5m 길이는 뭐고 5부터 m까지 길이는 루트 3이고 ab 길이는 2인 상태에서 요 벡터랑 ab 벡터가 이루는 각도를 찾을 거야. 지금 몇 도로 만나고 있어? 두 벡터가 90도로 만나고 있네. 그치? 자, 그래서 코사인 90을 할 거야. 오케이. 코사인 90을 할 거야. 90. 코사인 90 얼마야? 0이네. 그래서 대적한 건 0일 거라고. 알겠어요? 자, 4번. 5a 벡터 대적 a, b 벡터를 할 거야. 자, 그럼 5a 벡터랑 ab 벡터랑 내적 한번 해보면은 5a 벡터의 크기 곱하기 a,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몇 도인지 한번 볼 거야. 그래서 자, 몇 도인지 보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개의 시작점을 같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요거랑 요거니까 5a를 이쪽으로 이렇게 평행이동 시킬 거야. 시작점 같게 만들어줬더니 사이에 끼인 각이 몇 도 돼버렸어? 120도 됐네. 그치? 자, 그래서 코사인 120 해주면 되겠다고. 맞아. 자, 그래서 5a 길이는 2고 ab 길이는 2고 코사인 120은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 나와. 그래서 약분해가지고 마이너스 2가 바로 내적한 값 이렇게 나올 거야. 알겠어요? 그치? 자, 이 녀석을 만약에 나 이렇게 계산하는 거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좌표평면 가져가 버려. 그치? 왜? 내적하는 거 좌표평면에서 내적하는 게 훨씬 쉽거든. 그치? 성분끼리 곱해서 더하면 되는 거니까. 자, 좌표평면 가져가 버릴 거야. 자, 그럼 한 변의 길이가 2짜리니까 a라는 거는 x좌표는 1이고 높이가 루트 3이라서 1, 루트 3 되는 거고, 자, b점의 좌표는 2, 0 되는 거고, 자, m은 얘랑 중점이니까 m의 좌표는 2분의 3, 2분의 루트 3 하고 나올 거야. 그래서 자, 그 상태에서 5a 내적 5b 구하래. 5a 내적 5b는 결국 5a까지 벡터니까 1, 루트 3 내적 2, 0 구하라는 거야. 그래서 x좌표끼리 곱해서 2 더하기 y좌표끼리 곱해서 0 해서 2 나온다고 똑같이 나오잖아. 그래서 좌표만 찾아놓으면 자, 2번 5a 벡터 내적 5m 벡터를 구하래. 5a 내적은 1, 루트 3에다가 5m은 2분의 루트 2분의 3, 2분의 루트 3하고 나올 거야. 내적. 그래서 얘랑 곱하니까 2분의 3이고 얘랑 곱하니까 2분의 3이네. 그래서 더해서 3 나오겠다고. 이렇게 단순 계산으로 푸는 거야. 자, 3번 5m 내적 AB를 구하래. 자, 그럼 해보면 5m 벡터는 뭐지? 2분의 3, 2분의 루트 3이고 자, 내적 AB 벡터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B까지 좌표에서 A까지 좌표 빼주는 거야. AB 벡터는. 자, 그래서 여기서 여기 빼니까 1, 마이너스 루트 3 하고 나올 거라고. 그래서 내적해주면 2분의 3,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3 해서 0 나오는 거고. 자, 4번 5a 벡터 내적 ab 벡터 구하래. 자, 그래서 5a 벡터는 1, 루트 3이고 내적 ab 벡터는 1, 마이너스 루트 3 하고 나왔어? 자, 그래서 내적해주면은 1 빼기 3 해서 마이너스 2 나오는구나 하고 그냥 계산이 될 거라고.
알겠지? 자, 이런 식으로 좌표 찾아줘서 내적 계산해주면 돼. 자, 15번으로 갑시다. 15번. 자, 성분으로 주어진 두 벡터의 내적 해가지고 나와 있수. 그럼 자, 1번 A 벡터가 2, 마이너스 3 나왔고 B 벡터가 마이너스 1, 2하고 나왔을 때 A 벡터 내적에 A 벡터 빼기 2B 벡터 하고 구하랬어. 자, 물론 그냥 열심히 계산해도 되고, 됐지? 자,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줄게. 자, 첫 번째. 자, A 벡터 내적 A 벡터 빼기 2B 벡터를 하면은 A 벡터는 2, 마이너스 3이고 A 벡터 미안. A 벡터 빼기 2B 벡터를 구하면은 자, 2, 마이너스 3에서 뭘 빼주는 거야? B 벡터에다가 2 곱해준 걸 빼주는 거야. 마이너스 2, 4를 빼줄 거야. 그래서 4, 마이너스 7 해가지고 내적하면 되는데. 그럼 X 성분끼리 곱해서 8 더하기 Y 성분끼리 곱해서 21 해서 29가 바로 내적한 값. 됐어? 자, 두 번째 방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얘 전개할 거야. A 벡터 내적 A 벡터 빼기 2 곱하기 A 벡터 내적 B 벡터 하고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그치? A 벡터 내적 A 벡터는 그냥 A 벡터 크기의 제곱이랬어. 자, 이 녀석은 2,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 2를 내적하면 돼. 그래서 A 벡터 크기의 제곱이니까 0,0부터 여기까지 거리에 제곱하면 되겠다. 그래서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얘 내적하면은 X 성분끼리 곱할 거야. 마이너스 2, Y 성분끼리 곱할 거야. 마이너스 6 해가지고 마이너스 8, 16 더하기 9 더하기 4 해서 계산해 주면 되겠다. 그래서 29. 오케이. 요렇게 계산이 됩니다. 표현대로 하시면 되고. 자, 2번. A 벡터가 1, K 플러스 1, 1이고 B 벡터가 마이너스 K, K 마이너스 1, 4 하고 나왔을 때 자, A 벡터 내적 B 벡터가 9가 나오도록 하는 양수 K 값을 구하시오라고 이랬어. 그래서 A 벡터 내적 B 벡터 구해볼 거야. A 벡터 내적 B 벡터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X 좌표끼리 곱할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K 더하기 Y 좌표끼리 곱할 거야. K 플러스 1에 K 마이너스 1 더하기 Z 성분끼리 곱할 거야. 4 할 거고 정리해주면은 K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더하기 4니까 더하기 3 걔가 9하고 나왔대. 넘겨주니까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6이 0이라서 2, 3 마이너스라서 K는 마이너스 2 또는 3. 근데 양수였으니까 3 이렇게 계산해 주겠대. 됐지? 쓱쓱쓱 풀어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보자. 자, 필수 16번 볼 거야. 필수 16번. 이거 뜬금없이 툭 튀어나왔어. 자, 필수 16번 볼 거야. A 벡터의 크기가 2고 B 벡터의 크기가 1이고 A 벡터 더하기 B 벡터의 크기가 루트 2가 나왔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라고 이랬어. 자, 16번 위에다가 아니다. 밑에 키포인트에다가 16번 밑에 키포인트 있지? 키포인트에다가 뭐라고 적어 놓을 거냐면은 벡터의 내적에 의해 곱셈 법칙이 성립한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자, 기본적으로 A 벡터 내적 A 벡터 한 거는 A 벡터 크기의 제곱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 됐어? A 벡터 더하기 B 벡터의 크기의 제곱을 구해볼 거야. 오케이. 녀석의 크기의 제곱을 구해볼 거야. 자, 그럼 어떤 벡터의 크기의 제곱한 건 뭐하라고? 두 개 내적하는 거라고. 그렇지? 어떤 벡터 크기의 제곱한 거는 두 벡터 내적하는 거야. 그렇지? 자, 그러니까 A 벡터 더하기 B 벡터의 크기를 제곱하라는 거는 결국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내적 A 벡터 더하기 B 벡터를 구하라는 거야. 이제 구하라는 거야. 자, 그래서 윤석 어떻게 하라고? 전개하라고. 이제 우리 알고 있는 곱셈 법칙. 그래서 완전 제곱식 전개하듯이 전개하면 돼. 자, 그래서 A 벡터 내적 A 벡터 더하기 A 벡터 내적 B 벡터 더하기 B 벡터 내적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내적 B 벡터 하고 나오는데 A 벡터 내적 A 벡터가 뭐라고? A 벡터 크기의 제곱이라고. 자, 얘는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2배 A 벡터 내적 B 벡터라고. B 벡터 내적 B 벡터는 B 벡터 크기의 제곱이라고. 그치? 자, 그래서 그냥 우리는 공식처럼 이 녀석 전개하면 얘가 돼. 그치? 각각 크기의 제곱이 되고 가운데 2배에서 2개 곱하는 거는 내적으로 곱해주는 거야. 이제 두 벡터의 내적으로 곱해준다. 오케이. 가운데 빼기일 때도 마찬가지겠지. 이제 자, 세 번째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내적 A 벡터 빼기 B 벡터. 얘 뭐겠어? 합차 공식이겠네. 글쎄, 합차 공식이야. 자, 그래서 뭐 전개해보면은 A 벡터 내적 A 벡터 더하기 A 벡터 빼기 A 벡터 내적 B 벡터 더하기 B 벡터 내적 A 벡터 빼기 B 벡터 내적 B 벡터니까 얘랑 얘랑은 없어지고 얘는 뭐가 된다고? A 벡터의 크기의 제곱되고 빼기 B 벡터 크기의 제곱이 될 거라고. 그치? 합차 공식이니까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인데 벡터를 제곱한 거는 벡터 크기를 제곱한 거야. 그치? 그래서 벡터 크기 제곱, 벡터 크기 제곱 빼가지고 우리 알고 있는 합차 공식 성립할 거라고. 알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알고 있는 벡터 내적에 의해서 곱셈 법칙 성립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래서 우리한테 얘를 알려준 상태에서 뭘 구할 거냐면은 1번에서 A 벡터 내적 B 벡터를 구할 거야. 자, 그럼 얘들을 이용해서 A 벡터 내적 B 벡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뭐 할 거냐면은 얘 제곱하는 거 있네. 왜? 그럼 완전 제곱식처럼 전개됐을 때 가운데 부분이 A 벡터 내적 B 벡터가 나오는 거니까. 맞지? 자, 그래서 A 벡터 더하기 B 벡터의 크기를 제곱할 거야. 그건 2하고 나올 거고. 자, 얘 실제로 전개하면 뭐가 된다고? 앞에 거 제곱할 거야. 벡터를 제곱한다는 얘기는 크기를 제곱하는 거고. 그지? 더하기 2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할 거야. 벡터끼리 곱한다는 얘기는 내적한다는 얘기고. 더하기 뒤에 거 제곱할 거야. 벡터를 제곱한다는 얘기는 크기를 제곱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알겠어요? 자, 그래서 얘는 2의 제곱이니까 4 나오고 2 곱하기 A 벡터 내적 B 벡터 나오고 더하기 B 벡터 크기에 제곱하면은 1하고 나올 거야. 그게 2하고 나왔네. 자, 빼주니까 2 A 벡터 내적 B 벡터가 마이너스 3 나와서 A 벡터 내적 B 벡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구나 하고 구할 거라고. 알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자, 두 번째 3A 벡터 빼기 2B 벡터의 크기를 구할 거야. 자, 그럼 이 녀석 크기를 구하려고 하는데 모르겠어. A 벡터가 뭔지 B 벡터가 뭔지 모르잖아. 하지만 우리는 크기는 구할 수 있다고.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제곱해서 구할 거야. 자, 제곱해버리면 우리 완전 제곱식 전개하는 것처럼 얘 제곱할 거야. 그럼 숫자는 9되고 벡터를 제곱하라는 거는 벡터의 크기 제곱하라는 거고. 마이너스 2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할 거야. 그래서 숫자끼리 곱하면은 10이 되고 벡터끼리 곱하는 거는 내적하라는 거고. 더하기 뒤에 거 제곱할 거야. 숫자 4 되고 벡터끼리 곱하는 거는 벡터 제곱하는 거는 크기 제곱하는 거고. 그래서 그대로 대입해주면 되겠네. 9 곱하기 A 벡터의 크기는 4 나오고 빼기 12 곱하기 A 벡터 내적 B 벡터 아까 구해놨고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더하기 4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제곱하면 1 나오고 해가지고 계산하면 되겠다. 4, 9, 36 더하기 쓱쓱 6, 3, 18 더하기 4 해서 계산하면 되겠지. 58 정도 나오겠네. 됐지? 자, 그래서 제곱한 게 58이니까 우리가 실제로 찾고 싶은 3A 벡터 빼기 2B 벡터는 크기는 루트 58. 벡터의 크기니까 양수 넣어야 돼. 풀만 안 붙여줄 거야. 알겠냐고. 자, 이렇게 계산할 겁니다. 자, 밑에 있는 거 풀어보고 안 되는 거 있는지 체크해보고 그 다음으로 가봅시다.
자, 421번이랑 422번으로 와보자. 자, 421번 보면 A 벡터랑 B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 하고 B 벡터의 크기가 1 하고 나왔고 A 벡터 빼기 3B 벡터의 크기가 루트 13 하고 나왔을 때 A 벡터의 크기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 자,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알려줬으니까 우리는 뭐 할 거냐면 두 벡터 내적해 볼 거야. A 벡터 내적 B 벡터는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60 모양으로 나올 거고, 자, 그래서 코사인 60이 2분의 1이고 B 벡터의 크기는 1이니까 결국 얘가 2분의 1 A 벡터의 크기 모양으로 나올 거라고. 그래서 두 벡터 내적한 게 2분의 1의 A 벡터의 크기 모양으로 나왔어. 그치? 자, 두 번째 우리 뭐 할 거냐면은 요 녀석이 루트 13 나왔다 이용해서 얘 제곱해 볼 거야. 자, 제곱해 보면은 A 벡터 빼기 3B 벡터의 크기의 제곱은 13 나오는데, 실제로 얘 전개하면은 A 벡터의 제곱이라는 거는 A 벡터 크기의 제곱이라는 거야. 마이너스 2배 요거 곱하기 요거 하니까 6 A 벡터 대적 B 벡터 더하기 얘 제곱하니까 9의 B 벡터 크기의 제곱, 그게 13하고 나왔다고. 그래서 자, A 벡터는 모르니까 그대로 써주고 A 벡터 대적 B 벡터는 알고 있네 얘라고. 그래서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3 A 벡터의 크기. 자, 얘는 1이야. 그리고 넘겨주니까 마이너스 4가 0 인수분해 되네. 그래서 A 벡터의 크기가 마이너스 1 또는 4인데 길이는 양수해야 되지. 그래서 4. 됐어? 자, 이런 식으로 구해줄 거고, 422번도 마찬가지야. A 벡터 더하기 B 벡터의 크기가 5고 A 벡터 빼기 B 벡터의 크기가 3하고 나왔을 때 이 녀석의 값을 구하시고 라고 얘기를 했네. 자, 그래서 우리는 두 개, 자, 크기가 5다 3이다 알려줘서 우리가 정확한 정보 같은 거 찾기가 힘드니까 제곱해 볼 거야. 자, 첫 번째 거 제곱하면 완전 제곱식 전개하듯이 앞에 거 제곱 더하기 2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는 벡터끼리니까 내적, 뒤에 거 제곱 25하고 나오고, 자, 앞에 거 제곱 빼기 2배 앞에 거 내적, 뒤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제곱 한 개 9하고 나왔어. 자, 두 개 더하고 빼버릴 거야. 자, 두 개 더하면은 가운데 있는 거 없어져서 2의 A 벡터의 크기의 제곱 더하기 2의 B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34 나와서 결국 A 벡터 제곱 더하기 B 벡터의 제곱이 17하고 나오고, 자, 두 번째 두 개 빼버릴 거야. 그러니까 4의 A 벡터 내적 B 벡터가 16하고 나와서 A 벡터 내적 B 벡터가 4하고 나오겠네. 그 상태에서 2A 벡터 더 빼기 B 벡터의 제곱 더하기 A 벡터 빼기 2B 벡터의 제곱의 값을 구하랴. 자, 전개해버리면 앞에 거 제곱할 거야. 4A 벡터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4A 벡터 내적 B 벡터 더하기 B 벡터 크기의 제곱 플러스 얘 전개할 거야. A 벡터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4A 벡터 내적 B 벡터 더하기 B 벡터가 아니네 4의 B 벡터 크기의 제곱. 정리해주면은 5의 A 벡터 크기의 제곱 더하기 5의 B 벡터의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8의 A 벡터 내적 B 벡터라서 얘는 얘에다가 5 곱하는 거네. 그치? 그래서 85 마이너스 얘는 4 곱하네 32 해서 53 하고 계산되겠다. 됐습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좋아라. 손실어. 자, 이제 벡터의 내적과 두 벡터가 이루는 각도에 대해서 해볼 거야. 자, 벡터의 내적. 두 벡터를 곱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열심히 뭐 공식도 알려줬으니까 열심히 계산은 하긴 했는데, 그치? 열심히 계산을 하긴 했는데, 감이 잘 안 와. 그치? 숫자 곱하기는 것도 아니고, 그치? 그래서 조금 애매해.
자, 그럼 벡터의 내적이 갖는 의가 뭐냐? 벡터의 내적을 계산하는 방법 지금 두 가지 형태가 있었어. 그치? 뭐 길이랑 사이의 끼인각이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었고, 그치? 성분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었어. A2, B2. 오케이. 성분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었어. 자, 그러면은 우리는 요 두 벡터의 크기와 성분 이용해서 벡터를 내적한 값을 알고 있으면 뭐를 찾아줄 수 있는 거야? 코사인 값을 찾아줄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내적은 최종적으로 우리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은 얘를 계산하는 것도 중요한데 내적을 통해서 우리는 두 벡터가 이루는 사이의 끼인각을 찾아주는 게 목적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요 식에서 어디 보자. 코사인 빼고 이 녀석 나눠져 버리면 코사인 세타가 뭐가 나올 거라고?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분의 A 벡터 내적 B 벡터 하고 나올 거라고. 얘가 코사인 값입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써보면은 A 벡터 크기니까 루트의 A1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의 루트의 B1의 제곱 더하기 B2의 제곱을 한 다음에 A 내적 B는 이렇게 계산하겠다고. A1, B1 더하기 A2, B2 계산하는 게 바로 코사인 세타 값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코사인 세타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줄 겁니다. 자, 책에는 90도가 뭐야 예각일 때랑 둔각일 때랑 나눠가지고 공식이 있긴 한데 실제로는 우리는 이 녀석 공식만 알고 있으면 돼. 왜 아까 90도가 넘어가는 각도에 대한 코사인 값 전부 다 적어줬었잖아. 맞지? 그치? 자, 그래서 전부 다 적어줬으니까 그거 가지고 코사인 값 구하면 됩니다. 어디 보자.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면은 맨 밑에 있는 예제 보면은 야 A 벡터가 2,-1이고 B 벡터가 3,1이야. 자,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2,-1까지의 벡터가 A 벡터고 3,1까지의 벡터가 B 벡터야. 자, 그랬을 때 A 벡터랑 B 벡터가 이루는 각도 한번 구해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라고.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이용할 거야? 사이의 끼인각 구하기 위해서는 내적을 사용을 할 거야. 그치? 자, 그래서 A 내적 B는 어떻게 계산되는 거니까 A의 크기 곱하기 B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하고 계산되는 거니까. 그치? 자,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 아니면 이 공식에다 대입해도 되고. 그치? 자, A 내적 B는 두 개 내적하는 거니까 X좌표끼리 곱할 거야 6, Y좌표끼리 곱할 거야 마이너스 1이 A의 크기 구할 거야 루트 5 곱하기 B의 크기 구할 거야 루트 10 코사인 세타하고 나와서 5가 5 루트 2 코사인 세타네.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루트 2분의 1 하고 나온다. 알겠어요? 그치? 자,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루트 2분의 1이니까 세타는 45도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다고. 알겠어요. 이렇게 사이에 끼인각 구하면 돼. 자, 공간 벡터에서도 똑같습니다. 공간 벡터에서도 하는 방법 똑같아 완전히. 자, A 벡터가 마이너스 1,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고 B 벡터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나와 있을 때 두 벡터가 사이에 끼인각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 어디 갔어? 자, A 벡터가 마이너스 1, 2,1이고 B 벡터가 2, 마이너스 1, 2라고 나왔을 때 두 벡터 사이의 끼인각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럼 우리는 뭐 할 거라고? A 벡터 대적 B 벡터가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 알지? 아니면 공식처럼 그냥 코사인 세타가 절대값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 곱한 다음에 A 벡터 대적 B 벡터에서 나눠줄 거야.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 됐지? 자, 여기다 대입해보면은 A 벡터의 크기는 뭐라고? 루트 한 다음에 제곱해서 더하라고. 그래서 1 더하기 4 더하기 1 곱하기. 자, 루트에 제곱해서 더할 거야. 4 더하기 1 더하기 1분의. 자, A 벡터 대적 B 벡터를 하자. X 성분끼리 곱해버리니까 마이너스 2. Y 성분끼리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Z 성분끼리 곱할 거야. 더하기 1 하고 계산. 루트 6 곱하기 루트 6이니까 6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네. 그치? 그래서 코사인 값이 음수 나왔어. 그럼 우리 아까 표 보니까 세타가 몇이더라고? 120도라고.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뒷페이지 204페이지 벡터의 내적의 수직과 평행 해가지고 나와있어. 맨 위에 있는 벡터의 내적의 수직과 평행에서 수직 조건에다가 별표를 무지막지하게 쳐놓으세요. 제일 중요해. 오늘 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해. 자, A 벡터랑 B 벡터가 수직이래. 그치? 자, 수직이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몇 도라고? 90도일 거라고. 맞아. 자, 그럼 90도니까 A 벡터 내적 B 벡터를 하면은 A 벡터의 크기에다가 B 벡터의 크기 곱한 다음에 가운데 코사인에 90을 할 건데 코사인 90 몇 나와? 0 나와. 그치? 자, 그러니까 두 벡터가 수직이면 두 벡터의 크기에 관계없이 내적한 건 무조건 0 나와. 알겠어요? 자, 그래서 A랑 B가 수직이면 내적하면은 0 나오고 내적해서 0 나오면 A랑 B랑 수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알았지? 수직이면 내적해서 0 나오고 반대로 내적해서 0 나오면 무조건 수직인 거야. 알았지? 내적해서 0 나오면 무조건 주하나 내적해서 0 나오면 뭐라고? 수직이라고. 수직이면 무조건 내적해서 0 나온다고. 제일 중요하다고 오늘 하는 것 중에서. 알았지? 제일 중요해. 자, 2번은 평행 조건이야. 평행 조건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는데 그냥 한번 보고 갈게. 자, A랑 B랑 평행하다라는 얘기는 두 벡터가 이루는 각도가 0도거나 또는 180도야. 그치? 자,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 값이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야. 그치? 자, 그래서 A 벡터 내적 B 벡터를 한 게 풀마 절대값 A 벡터 곱하기 B 벡터랑 같아질 거라고. 그치? 이게 평행 조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 자, 필수 17번부터 갑시다. 필수 17번, 18번, 19번, 20번에 나온 내용 전부 다 중요해.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 풀고 밑에 있는 거 좀 풀다가 우리 10분만 쉬었다 할게. 자, 필수 17번부터 가자. 자, 17번에서 보니까 A 빼기 B 벡터랑 A 빼기 C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래. 자, 1번 A 벡터가 1, 루트 3이고 B 벡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이고 C 벡터가 마이너스 1, 루트 3 하고 나왔으니까 A 벡터 빼기 B 벡터 하면은 얘에서 얘 빼는 거니까 2, 2 루트 3 나오고 A 벡터 빼기 C 벡터 하면은 얘에서 얘 빼는 거니까 2, 0 하고 나오네. 맞지? 자, 그랬을 때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할 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거라고? A 벡터 빼기 B 벡터 내적 A 벡터 빼기 C 벡터는 A 벡터 빼기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A 벡터 빼기 C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에서 구할 거라고. 그치? 자, 그럼 요거랑 내적하는 건 얘랑 내적하는 거야. 그래서 X성분끼리 곱하고 Y성분끼리 곱하니까 4 나오고 자, 윤서의 크기는 제곱해서 더할 거야. 그래서 루트에 4 더하기 4, 30이 나오고 플러스가 아니잖아. 곱하기 루트에 요거의 크기는 2하고 나오겠네. 4 곱하기 코사인 세타 나오겠다. 루트 16이니까 4 곱하기 2라서 8 코사인 세타.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 그러니까 세타는 60도. 이렇게 쑥쑥쑥 구해주면 돼. 자, 2번으로 넘어가자. 2번 가면은 A 벡터가 1, 3, 2, B 벡터가 0, 1, 1, C 벡터가 3, 4, 1 하고 나온 상태에서 A 빼기 B 벡터, A 벡터 빼기 B 벡터 하면은 얘에서 얘 빼니까 1, 2, 2라고 나오고 A 빼기 C 벡터 하면은 얘에서 얘 빼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라고 나올 거야. 자, 그랬을 때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적한 거 이용할 겁니다. A 빼기 B 벡터 내적 A 빼기 C 벡터 하면은 A 빼기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A 빼기 C 벡터의 크기 주하나? 서서 하는 책상 갖다 줄까? 뭔가 필요할 것 같지? 갖다 줄게 바로.
자, 그러면은 얘랑 내적할 거야. 그럼 x 성분끼리 곱하고 마이너스 2, y 성분끼리 곱할 거야. 마이너스 2, z 성분끼리 곱할 거야. 더하기 1이. 자, 유연석의 크기 구할 거야. 루트 제곱해서 더하는 거니까 1 더하기 4 더하기 1 곱하기 루트 4 더하기 1 더하기 1 코사인 세타 할 거라고. 맞지? 그래서 루트 6 곱하기 루트 6이니까 6 코사인 세타가 뭐 나왔어?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3 나와서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는 세타 몇 도라고? 120도라고. 그치?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필수 18번으로 가자. 뒷페이지 필수 18번 가보면 어디 보자. A 벡터의 크기가 3이고 B 벡터의 크기가 1이고 A 빼기 B 벡터의 크기가 루트 7일 때 자, 두 벡터 A, B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럼 우리는 두 벡터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내적한 값과 그치? 두 벡터의 크기가 필요해. 그래야 각도 구해줄 수 있어. 맞지? 자, 그럼 두 벡터의 크기는 알려줬으니까 내적한 값을 구해야 돼. 어디서 구할 수 있어? 얘에서 구할 수 있네. 뭐에서 구할 수 있어? 제곱해서 구할 수 있잖아. 그치? 제곱하면 내적한 값 나오니까. 자, 그래서 이거 제곱할 거야. 자, 그럼 얘 제곱하면 앞에 거 제곱하면 A 벡터의 크기의 제곱 빼기 2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할 때 뭐가 생겨? 내적이 생길 거야. 더하기 뒤에 거 제곱할 거야. B 벡터 크기의 제곱 그게 얘도 제곱하니까 7 하고 나오고 자, 얘는 크기 제곱했으니까 9 나오고 얘는 크기 제곱했으니까 1 나와서 더해서 10 넘어가면 마이너스 2A 벡터 내적 B 벡터가 마이너스 3 나와서 A 벡터 대적 B 벡터가 2분의 3하고 나올 거라고. 그치? 자,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각도 구할 거면 A 벡터 대적 B 벡터가 뭐가 나와?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하고 나올 거고 자, 요 녀석이 2분의 3이고 A 벡터의 크기는 3 나오고 B 벡터의 크기는 1 나오고 코사인 세타 하면 되잖아. 나눠줘 버리면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 그러면 세타는 몇 도? 60도. 다녀와. 자, 그 다음 19번으로 가자. 19번 가면 19번 별표 쳐놓고 되게 중요하댔어. 수직 조건. 자, A 벡터가 3,1 나오고 B 벡터가 1,2 나왔을 때 A 벡터 빼기 XB 벡터랑 A 벡터 더하기 B 벡터가 서로 수직이래. 그치? 자, 그럴 때 녀석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이랬다. 자, 그래서 A 벡터 빼기 XB 벡터가 뭐가 나오는지 보면 3,1 빼기 X 곱할 거야. X, 2X니까 3 마이너스 X 1 마이너스 2x 하고 나오고 자 A 벡터 더하기 B 벡터를 구하면 3,1이랑 1,2를 더했으니까 4,2래 3 나올 거야. 그치? 자, 그랬을 때 두 개가 수직이면 뭐라고? A 벡터 빼기 XB 벡터랑 A 벡터 더하기 B 벡터가 서로 수직이면 A 벡터 빼기 XB 벡터랑 A 벡터 더하기 B 벡터를 내적한 게 항상 0 나와야 되겠다고. 그치? 수직이면 항상 내적한 게 0. 자, 그래서 얘랑 내적할 거야. 내적하면 X 성분끼리 곱할 거야. 12-4X Y 성분끼리 곱할 거야. 3-6X 계산한 게 0 해가지고 X 값만 찾아주면 되겠지. 10X가 15, X가 2분의 3 하고. 그치? 자, 그래서 문제 푸는 건 어렵진 않지만 내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 수직이면 내적한 게 무조건 0이다. 그치? 자, 뒷페이지 봅시다. 똑같은 문제야. 똑같은 문제야. 자, 세 벡터가 서로 수직일 때 x, y, z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 똑같이 풀면 돼. 자, A 벡터가 마이너스 3, y, 1이고 B 벡터가 x, 1, 4고
C 벡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Z하고 나왔으니까 자, 세 벡터가 서로 수직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럼 뭐 하면 돼? 아, A 벡터랑 B 벡터랑 수직이야. 첫 번째. 두 번째, B 벡터랑 C 벡터도 수직이야. 세 번째, C 벡터랑 A 벡터도 수직일 거야. 해가지고 풀면 되겠다고. 그렇지? 자, A 벡터랑 B 벡터랑 수직이면 뭐라고? 내적한 게 무조건 0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얘랑 내적할 거야. X 성분끼리 곱하자. 마이너스 3X Y 성분끼리 곱하니까 Y Z 성분끼리 곱하니까 4가 0 나오고. 자, 두 번째 얘도 B랑 C랑 수직이니까 내적하면 0이야. B. 내적 C도 0 나와. 그래서 X 성분끼리 곱할 거야. 마이너스 X Y 성분끼리 곱할 거야. 마이너스 2 Z 성분끼리 곱할 거야. 더하기 4Z 또 0 나오고. 자, 세 번째 C랑 A도 수직이래. 그러니까 C 내적 A도 0 나와서 내적하면 X 성분끼리 곱할 거야. Y 성분끼리 곱할 거야. Z 성분끼리 곱할 거야. 가 0 나올 거라고. 되지요? 아이, 잘 안 풀려주네. 자, 그래서 열방정식만 풀면 되겠다. 얘랑 연립해가지고 Z 없애줄게. 자, 그러면은 4Z가 X 플러스 2 나오고 여기서 Z가 2Y 마이너스 3 나오니까 Z 대신에 얘 대입하면은 4에 2Z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이 X 플러스 2 8을 Y 마이너스 12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8Y가 마이너스 14 나오고 얘가 나오는 거니까 또 두 개 연립해가지고 X값, Y값 구하면 되겠다. 됐어? 열심히 계산, 단순 계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밑에 거 좀 풀다가 우리 조금만 쉬었다 할게. 자, 이번 시간에 할 건 직선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을 이제 우리 알고 있는 그 1차 함수 직선의 방정식을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다가 여의치 않으면 그냥 1차 함수처럼 풀어도 상관없어. 그래서 1차 함수처럼 풀어도 상관없어. 직선의 방정식. 자, 이런 직선이 있어. 이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내고 싶어. 알지? 자, 직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지려면 우리 직선의 방정식 만들려면은 뭐 어떤 조건이 필요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 뭐뭐 지나는 점과 기울기. 맞아? 지나는 점과 기울기. 자, 그래서 지나는 점 한 점을 줄 겁니다. 한 점을 AX1, Y1이라고 줄 거야. 됐어요? 자, 그래 놓고 나서 얘를 이제 벡터로 표현하기 위해서 원점 5에서 A까지의 벡터를 생각을 해줄 거고, 이제 5A 벡터를 생각해 줄 거고. 자, 이제 기울기가 필요해. 기울기. 그치?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1차 함수하면서 기울기는 어떻게 구했었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렇게 구했었어. 그치? 자, 이거를 조금 다른 방법으로 이제 생각을 하겠다는 거야. 조금 다른 방법으로. 자, 그래서 벡터 파트에서 이제 직선을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면은 이 직선이 향하는 방향에 방향 벡터를 줄 겁니다. 방향 벡터. 자, 방향 벡터를 U라고 줄 거고 얘를 U1, U2 이렇게 줄 거야. 즉 무슨 얘기냐면은 요 직선과 평행한 방향의 벡터를 하나 줄 거라고. U 벡터를 딴 데다 그리자. 자, 요 직선이랑 평행한 방향의 방향 벡터 U라는 벡터를 하나 줄 거야. 그래서 이렇게 줄 거야. 자,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우리는 이 직선을 구성을 할 건데 직선을 구성한다는 얘기는 이 직선 위에 한 점 P.X, Y에 대해서 X랑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자, 그랬을 때 이제 벡터로 표현할 거기 때문에 OP 벡터가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줄 겁니다. OP 벡터. 자, 그래서 얘를 P 벡터라고 하고 얘를 A 벡터라고 하고 얘를 U 벡터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 P 벡터는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면은 A 벡터랑 U 벡터랑 더하면은 2 벡터 더하기 2 벡터에서 P 벡터가 만들어져.
됐어? 자, 그런데 요 벡터는 뭐랑 요 벡터랑 평행하네. 맞지? 자, 그래서 AP 벡터는 U 벡터랑 평행하기 때문에 AP 벡터는 어떻게 만들어줄 거야? U 벡터의 상수배 T라고 할까? 상수를 곱해줘가지고 만들어줄 거야. 그래서 두 벡터가 평행하다는 거는 다른 벡터의 상수배한 게 그 벡터가 될 테니까. 맞지? 자, 그래서 P 벡터는 어떻게 만들어줄 거라고? A 벡터에다가 TU 벡터 이렇게 더해서 만들어줄 거야. 그래서 요게 직선의 방정식의 벡터 표현입니다.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의 벡터 표현이야. 자, 그럼 이 녀석을 이제 우리 알고 있는 식처럼 써보면 P 벡터가 뭐야? x, y까지의 벡터니까 성분 표현으로 x, y라는 녀석은 어떻게 만들어져? a1, a2 더하기 u 벡터에다가 t를 곱할 거야. tu1 더하기 tu2 정리해주면은 a1 더하기 tu1, a2 더하기 tu2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맞지? 자, 그래서 x가 뭐가 나올 거라고? a1 더하기 tu1 나오고 y가 뭐가 나올 거라고? a2 더하기 tu2 모양으로 만들어져. 그래서 자, 이 녀석을 t에 대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t에 대해서 정리하면은 첫 번째 거는 어떻게 정리가 되고 t는 어디 보자. u1분의 x-a1 tu2는 x1이네. a1이 아니고 미안 x1인데 다시 쓸게. x1 y1 그래서 여기도 x1 y1 자, 그러면은 얘도 x1 y1으로 자, 그러면은 u1에 x 빼기 x1 나오고 여기서 t도 마찬가지로 뭐 나와? u2분의 y 빼기 y1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자, 그때 요 t랑 요 t는 같은 값이잖아. 그래서 같은 값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얘랑 얘랑 같다고 놓고 풀면 되겠네. 그래서 u1분의 x-x1이 u2분의 y-y1으로 나온 게 직선의 방정식의 벡터 표준형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요 식을 보고 우리는 뭘 알 수 있어? 아, x랑 y 앞에 개수를 1로 만들어줘서 분수 모양으로 만들어주면 자, 분모에 있는 요 녀석과 요 녀석이 요 직선의 방향 벡터가 되는 거고. 자, x랑 y 뒤에 빼진 게 요 직선이 지나는 점이 될 거라고. 알겠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직선이 2,3을 지나고 방향 벡터가 3,1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은 직선의 방정식을 바로 뭐라고 써주면 되냐면은 자, x성분 방향 벡터의 x성분이 분모로 내려가고 x 빼기 2가 이렇게 지난 점이 2니까 x에서 2 빼준 거야. 그래서 또 방향 벡터의 y성분이 1이니까 1분의 y 빼기 3 이렇게 써주면 이게 우리가 찾고 싶은 직선의 방정식이 될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분모에 있는 게 방향 벡터, 뒤에 빼진 게 지나는 점 해가지고 나오는 거야.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214페이지 맨 위에 P는 A 더하기 TU 해가지고 요식 나왔지. 요식에다가 별표를 딱 3개만 쳐놓고 자, 214페이지 중간쯤에 또 어떤 식 나왔어? 요식 나왔네. 요식에다가는 별표를 5개를 쳐놓으세요. 이 식은 꼭 외워줘야 되는 식이야. 자, 하나만 더 연습해 보면은 점 1,-3을 지나고 방향 벡터가 4,5하고 나와 있어.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바로 뭐라고 쓰면 된다고? 방향 벡터의 x성분이 분모로 4분의 지난 점이 1이니까 x-1은 방향 벡터가 5니까 5분의 지난 점이 -3이니까 y 플러스 3 이렇게 작성해 주면 되겠다. 이제 이렇게까지만 작성해 주면 돼. 오케이. 얘를 y는 하고 고칠 필요 없어 이제. 이게 바로 직선의 방정식. 이제 자, 만약에 방향 벡터에 x 성분이 0이야. u2만 있어.
방향 벡터의 x 성분이 0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우리가 찾고 싶은 직선이 점 A.x1, y1을 지나면서 방향 벡터가 0, u2니까 이쪽 방향이야. 그치? 자, 그러니까 y축에 평행한 직선이 나와. 맞아. y축에 평행한 직선이 나오는 거니까 결국 우리는 x는 x1이라는 직선이 나온다 해버리면 돼. 알겠어요? 그치? 자, 두 번째 u 방향 벡터가 만약에 x 성분이 아니고 y 성분이 0이야. 그치? 자, 그리고 지난 점이 x1, y1하고 나왔어. 그러면은 x1, y1을 지나면서 방향 벡터가 u1, 0이니까 x축 방향으로의 방향 벡터야. 그러니까 x축이랑 평행한 직선이 나와버려. 그치? 그래서 y가 y1이라는 직선이 나옵니다. 그치? 그래서 방향 벡터에서 요 녀석들이 0이 될 때만 좀 조심해 주시면 돼. 그치? 0이 될 때만.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 보자. 나머지는 그렇구나 하고 하면 되고. 자, 그래서 지금 방금 했던 내용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214페이지 두 번째 설명 쭉 내려다 보면 한 편 해가지고 나와 있어. 그치? 한 편 해가지고 1번, 2번 해가지고 나와 있네. 그래서 1번, 2번 묶어놓고 별표 딱 하나만 쳐놓고 X축의 평행 직선, Y축의 평행 직선이 나온다. 자, 밑에 있는 참고로 볼게. 참고도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그냥 쓱 하고 넘어갔네.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 한번 찾아볼 거야. 알겠지? 자, 직선의 방정식은 두 가지 정보가 필요한데 방금 했던 것처럼 지난 점과 기울기가 필요하다거나 여긴 벡터니까 지난 점과 방향 벡터가 필요해. 맞지? 자, 혹은 두 개의 조건이 필요한 거니까 A점 x1, y1과 B점 x2, y2를 지나는 직선도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어. 맞지? 자, 그럼 여기선 지난 점이 A점으로 x1, y1 하면 되는 거고 방향 벡터를 뭐라고 생각해 버리면 되겠어? A, B 벡터라고 생각하면 돼. 됐지? A, B 벡터가 이 직선 방향으로의 벡터가 되는 거야. 맞지? 자, 그럼 A, B 벡터는 어떻게 구하는 거지? B에서 A점 뺀 게 A, B 벡터야. 그래서 x2-x1, y2-y1 하면 됩니다. 됐지? 그래서 방향 벡터가 이 녀석이고 지난 점이 얘니까 우리는 뭐 어떻게 나타내면 돼? x2-x1 분의 x-x1이 y2-y1 분의 y-y1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겠다고. 알겠어요? 이게 바로 방향 벡터 표현. 그래서 맨 밑에 참고해가지고 나와 있네. 참고해가지고 나와 있는 요 식에다가 별표 딱 3개만 쳐놓게. 되게 중요한 녀석이야. 214페이지에 별이 막 난무하네. 그치? 자, 그 다음 좌표 공간의 방향 벡터가 주어진 경우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겁니다. 똑같아. 자, 좌표 공간 상에서도 직선을 만들 건데 직선은 뭐가 필요하다고? 두 개 정보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지난 점이 x1, y1, z1이 되고 방향 벡터가 u라고 해버리면 u가 u1, u2, u3 하고 돼서 그치? 자, 요 위에 있는 점 P점까지의 벡터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거야? A 벡터랑 방향 벡터 이용해서 표현을 할 거야. 그치? 그래서 P 벡터는 A 벡터에다가 T, U 벡터 이렇게 만들어준 게 직선의 방정식의 벡터 표현이야. 그래서 평면이든 공간이든 상관없어. 그치? 직선의 방정식의 벡터 표현은 똑같습니다. 그치? 자, 그 상태에서 요 녀석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우리 식을 만들어 보면은 자, P점 x, y, z라는 게 x1, y1, z1에다가 t에 u1, u2, u3을 더하는 거니까 x1 더하기 tu1, x2 더하기 y1 y1 더하기 tu2, z1 더하기 tu3으로 만들어지고 얘랑 같다고 이용해가지고 정리해주면 t는 u1분의 x-x1 되고 얘랑 같다고 넣고 풀면 u2분의 y-y1 되고 u3분의 z-z3 될 거라고. 그치?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직선의 방정식의 표현 방법. 오케이.
자, 그래서 평면이랑 똑같잖아. Z좌표 들어온 거밖에 없어. 그치? 그래서 분모에 있는 게 방향 벡터. 이제 뒤에 빼주는 게 지나는 점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직선이 좌표 공간에서 이렇게 직선이 생기더라도 우리 생긴 모양 평면이랑 똑같구나. 라고 생각해 봐주시면 돼. 이제? 자, 그래서 215페이지 맨 위에 있는 직선의 방정식 공간에서 표현해도 별표를 5개를 쳐놓고 이 공식 외워주셔야 돼. 그리고 자, 밑에 있는 표 나와 있는 거 있지? 표 나와 있는 거에다가도 별표 좀 쳐놓고 별표 한 3개쯤 쳐놓고 표가 뭘 의미하는 건지 한번 볼게. 자, 표가 지금 2개로 나와져 있어. 왼쪽에 있는 녀석 먼저 보면은 자, XY 평면에 평행인 직선을 만들고 싶어. 자, 그러면은 밑에다가 옆에다가 살짝 써놔. XY 평면의 평행 옆에다가 살짝 써놔. 자, U 벡터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은 U1, U2, 0 하고 만들어지는 거야. 됐어? 자, Z 방향 벡터에서 Z 성분이 0일 때를 의미합니다. 써놓으라고. 거기 말고 여기 옆에다가 XY 평면의 평행 옆에다가 요거 써놔. U가 Z 성분이 0일 때를 의미하는 거야. 됐어? 자, 그때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U1과 U2가 살아있으니까 U1 분의 X-X1과 U2분의 Y-Y1은 그대로 써주고 Z 성분이 0이니까 Z는 Z1 하고 써주면 돼. 아까 X축에 평행한 녀석을 Y축에 평행한 녀석이 지금 X 성분이 0이니까 X는 X1 써놓은 것처럼, 그치? X 성분이 0이면 X는 X1 써놓은 것처럼 얘가 Z 성분이 0이니까 Z는 Z1 하고 써버리면 되겠다고. 알겠어요? 그치? 자, 그럼 YZ 평면에 평행한 녀석은 방향 벡터가 어떤 모양이겠어? YZ에 평행하니까 X 성분이 0인 모양이야. U2, U3이 방향 벡터가 되는 거고. 맞지? 자, 이 녀석은 어떻게 써줄 거야? Y랑 Z는 지금 방향 벡터가 살아있으니까 U2분의 Y-Y1이 U3분의 Z-Z1 하고 써주고 X는 X1 하고 써주면 되겠다고. 맞지? 자, 또 ZX 평면에 평행한 녀석은 어떻게 될 거야? 평면에 평행한 녀석은 방향 벡터가 U1, 0, U3 하고 써질 거라서 방향 벡터에 X 성분, Z 성분이 살아있으니까 X 성분, Z 성분으로만 직선의 방정식 만들어주고 X-X1은 U3분의 Y-Y1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치? Y는 Y1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고. 그치? 자, 그래서 이거 다 써준 게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거야. 알겠어요? 자, Y 성분의 0이니까 0분의 Y-Y1 이렇게 쓸 수 없으니까 이렇게 따로 써주는 거야. 알겠지? 자, 이번에는 X축에 평행할 거야. X축에 평행하다는 얘기는 방향 벡터가 어떤 식으로 나와주겠어? 어디 보자. X축에 평행하니까 X 성분만 있고 Y 성분, Z 성분은 0인 녀석이야. 그래서 X축에 평행하니까. 자, 그럼 이 녀석은 방향 벡터가 아니고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나올 거야? Y는 Y1, Z는 Z1 하고만 표현해주면 되겠다고. 알겠어? 자, 두 번째 Y축에 평행한 녀석은 방향 벡터가 0, U2, 0 하고 나오는 거니까 X는 X1, Z는 Z1 하고만 표현해주면 되는 거고, Z축에 평행한 녀석은 방향 벡터가 0, U3 하고 나오는 거니까 X는 X1, Y는 Y1 하고만 표현해주면 돼. 그래서 0 돼 있는 부분을 X는 X1, Y는 Y1 이렇게 표현해주는 거야. 그래서 자, 그래서 평면의 평행인 거, 또 지금 축의 평행인 직선의 방정식만 조금 특이하게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밑에 있는 보기 한번 봅시다. 보기 1번 점 2, 마이너스 1, 3을 지나고 방향 벡터가 2, 3, 4하고 나왔어. 자, 그럼 둘 다 뭐 셋 다 0이 아니니까 여기다가 그냥 바로 대입하면 돼. 그치? 뭐라고?
멍 때리지 말고. 자, 2, 3, 4니까 2분의 지난 점이 2, 마이너스 1, 3이야. x 마이너스 2 가. 자, 3분의 y 플러스 1이 4분의 z 마이너스 3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다. 됐지? 자, 두 번째. 이번에 2, 마이너스 1, 3 같은 점을 지나고 방향 벡터가 0, 3, 4하고 나왔어. x 성분이 지금 0인 상태네. 그치? y 성분, z 성분은 살아있으니까 y 성분, z 성분만 가지고 일단 방향 벡터 써주고 3분의 y 더하기 1이 4분의 z 마이너스 3 써주고 따로 뭘 써줘야 돼? x는 2라고 따로 써줘야 된다고. 그치? 자, 3번 2, 마이너스 1, 3을 지나고 방향 벡터가 2, 0, 0 하고 나와 있어. x 성분만 살아있으니까 우리는 x축에 평행한 직선이 나온다라고 생각할 거고, 자, y, z가 0이니까 뭐라고만 써주면 된다고? y는 마이너스 1, z는 3 하고만 써주면 되겠다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돼. 자, 그 다음 뒷페이지 216번 보자. 216번. 법선 벡터를 이용한 직선의 방정식 해가지고 나와 있어. 자, 별표 딱 2개만 쳐놓게. 아니, 3개만 쳐놓게. 3개 정도만 쳐놓자. 자, 직선에서 법선 벡터는 뭘 법선 벡터라고 얘기를 하냐. 직선이 있을 때 지난 점을 A라고 하고 이 위에 있는 점 P점에 대해서 A를 x1, y1, P를 x, y라고 하고 얘를 A 벡터, 얘를 P 벡터라고 할게. 자, 그럼 우린 지금까지 직선을 찾아주면서 방향 벡터를 이용해서 찾아줬어. 방향 벡터는 뭐야? 저 직선의 평행한 직선이었어. 그치? 자, 이제 우리는 뭘 이용해서 찾아줄 거냐면은 요 직선의 수직인 벡터를 이용해서 요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줄 거야. 그치? 그 수직인 벡터를 우리는 법선 벡터라고 얘기를 해줄 거고, 법선 벡터는 n 하고 나타내. 그래서 얘를 a1, a2 라고 줬니? n 벡터를 뭐라고 줬어? a, b라고 줬네. 그냥 a, b라고 줬어. 자, 그럼 법선 벡터를 이용해서 이 직선을 한번 나타내 볼 거야. 자, 그럼 우리한테 주어진 특징이 뭐야? A, P 벡터랑 N 벡터는 서로 수직이구나. 이용하는 거야. 됐어? 수직 나왔어. 두 벡터 수직이면 뭐라고? 좀 전에 썼잖아. 전 시간에 쉬기 전에. 두 벡터 수직이면 뭐라고? 내적해서 0 나온다고. 맞아. 자, 그래서 A, P 벡터 내적 N 벡터가 0이야.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알겠습니까? 그치? 이렇게 표현이 될 거야. 자, 그럼 A, P 벡터는 뭐하고 나와? P에서 A 빼는 거니까 x-x1, y-y1이라는 벡터가 될 거고, 자, N 벡터는 A, B라고 했어. 내적한 게 0 나오는 데쓰니까 성분끼리 곱해서 더하면 돼. 그래서 내적이니까. 그래서 A의 x-x1 더하기 P의 y-y1는 0하고 나오네. 이게 법선 벡터를 이용해서 만들어준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법선의 방정식은 이퀄 0 만들어줬을 때 x 앞에 곱해진 개수, y 앞에 곱해진 개수가 직선의 수직인 벡터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글쎄? 자, u1분의 x-x1은 u2분의 y-y2 이렇게 x1, y1 따로따로 자, 등호 반대쪽에 둔 상태에서 분모에 있는 거는 방향 벡터. 그치? 이퀄 0 하고 둔 상태에서 x 앞에 개수는 법선 벡터 하고 나와. 알겠어요? 자, 밑에 살짝 써있네. 뭐 공간 있네. 거기다 참고 해가지고 써놓을 거야. 참고. 자, 어떤 벡터의 수직인 벡터는 쉽게 찾는 방법을 알려줄게. 쉽게 찾는 방법을 알려줄게. 어떤 벡터의 수직인 벡터는 자, u1이랑 u2 자리 바꾸고 하나에만 마이너스 붙이면 돼.
앞에다가 마이너스 붙여도 상관없어. 됐지? 수직인 벡터는 자리 바꾸고 하나에다만 마이너스 붙여준다 라고 생각하면 돼. 왜? 그러면은 내적해서 0 나오거든. 됐지? 내적해서 0 나오면 수직이거든. 오케이? 자, 그러니까 두 개 자리 바꾸고 하나만 부호 바꿔준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무조건 수직인 벡터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 됐지? 수직인 벡터 찾는 거 어려워하지 말고 무조건 저렇게 찾아줄 겁니다. 알겠어? 자, 그래서 밑에 있는 예를 통해서 한번 볼 겁니다. 처음 마이너스 1,3을 지나고 법선 벡터가 2,1짜리인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라 라고 얘기했어. 그러면은 우리는 이 공식에 바로 대입해서 x 성분이 x 앞에 개수가 돼. 그래서 2의 지난 점이 마이너스 1이니까 x 더하기 1 플러스 y 성분이 y 앞에 개수가 돼. 그리고 지난 점이 3이니까 y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작성하면 되겠다. 알겠어요? 그거를 이 녀석의 수직인 녀석이 방향 벡터니까 방향 벡터로 찾아버리면은 방향 벡터는 뭐하라고? 얘랑 자리 바꾸고 하나 부호만 바꿔주면 된다고. 그래서 1, 마이너스 2 써버리면 돼. 그래서 방향 벡터를 알고 지난 점 알고 있는 형태로 풀어도 상관없어. 그래서 1분의 x 더하기 1이 마이너스 2분의 y 마이너스 3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 곱하고 1 곱해가지고 2양 하면 얘랑 똑같이 나오잖아. 그래서 오케이. 이런 식으로 풀어도 상관없어. 자, 2번 처음 마이너스 2,2를 지나고 마이너스 3,2의 수직인 벡터를 직선을 구할 거야. 자, 그럼 법선 벡터 알려줬으니까 이 공식으로 마이너스 3은 x 앞의 개수가 돼. 지난 점은 2야. 2는 y 앞의 개수고 지난 점은 1이야. 이렇게 계산을 하겠다고. 됐어? 3번 마이너스 2,4를 지나고 직선 5분의 x 더하기 4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의 수직인 직선 찾을 거야. 자, 그럼 이 녀석의 수직인 직선 찾기 위해서 이 녀석의 방향 벡터를 찾아줄 겁니다. 그치? 방향 벡터를 찾아줄 거야. 자, 이 녀석의 방향 벡터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해야 돼? y 앞의 개수를 1로 만들어줘야 돼. 그치? 자, 그래서 5분의 x 더하기 4는 마이너스 1분의 y 플러스 1 나오니까 방향 벡터가 5, 마이너스 1 하고 나올 거고. 그치? 그 방향 벡터랑 요점을 지난 직선이랑 수직이니까 요게 요 녀석의 법선 벡터의 역할을 할 거야. 그치? 오케이. 자, 그래서 법선 벡터 5니까 x 앞의 개수가 5야. x 플러스 2. y 앞의 개수는 마이너스 1이야. y 플러스 4. 마이너스 4는 0 하고 만들어주면 되겠다. 됐어?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옆에 있는 개념 익히기는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자, 필수 1번부터 한번 차근차근 볼게. 필수 1번 보면은 잠깐만. 자, 그 다음 거 내용 설명부터 하자. 거기에 대한 건 조금 이따 풀어보고 내용 설명부터 한번 해볼게. 내용 크게 어려운 거 없으니까. 221페이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에 대한 거 한번 해볼 겁니다. 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에 대한 것도 한번 해볼게.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어디 보자. 자, 한 직선과 다른 직선이 이루는 각을 찾을 거야. 자, 그럼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 예각으로 하나 있고 둔각으로 하나 있네. 자, 그 중에서 우리는 항상 예각만 찾아줄 겁니다. 그치? 예각만 찾아줄 거야. 그럼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할 거냐면은 두 직선의 방향 벡터만 가지고 놀면 돼. 그치? 그래서 여기 u1 벡터랑 u2 벡터라는 두 개의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각도가 두 직선이 이루는 각도라고 생각을 할 거야. 그치? 자, 그럼 두 벡터가 이루는 각도 찾는 거니까 이제 우리는 뭐 사용하면 된다고? 내적 사용하면 되겠다고. 알겠어요? 자, 그래서 u1 벡터 내적 u2 벡터가 u1 벡터의 크기 곱하기 u2 벡터의 크기의 코사인 세타 하는 거라서, 그치?
코사인 세타는 u1 벡터의 크기랑 u2 벡터의 크기에다가 u1 벡터 내적 u2 벡터 하면 돼. 맞아. 그런데 요 세타는 항상 우리는 뭐 찾아줄 거라고? 예각 찾아줄 거라고. 아까 코사인 쫙 적어보니까 90도보다 작은 각도가 양수 나오고 90도보다 큰 각도는 음수 나왔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찾아주는 세타는 항상 90도보다 작은 각도를 찾고 싶은 거니까 요 결과가 뭐가 나와야 돼? 항상 양수가 나와야 돼. 근데 내적한 건 음수 나오기도 하잖아.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살며시 여기다가 절대값만 붙여주면 돼. 그래서 절대값만 붙여주면 됩니다. 양수 만들려고. 그래서 양수 만들려고 절대값만 붙여줄 겁니다. 그래서 221페이지 맨 위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에 자, 분자 파트에 절대값을 붙는 이유는 예각을 찾아주기 때문이야. 알겠지? 이 공식에다가 별표 5개만 쳐놓으시고 자, 예를 들어서 두 직선이 있는데 L과 M이 있는데 L의 방향 벡터 U1 벡터가 U 벡터라고 했네. U 벡터가 마이너스 2,3 나오고 자, M의 방향 벡터 V 벡터가 5, 마이너스 1 나왔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네. 그치? 그럼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어떻게 찾겠다고? 두 벡터,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각도로 찾아주겠다고. 그래서 자,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한다고? U 벡터의 크기 곱하기 V 벡터의 크기에다가 U 벡터 내적 V 벡터 절대값 취하면 되겠다고. 자, 그럼 U 벡터의 크기니까 제곱해서 더할 거야. 4 더하기 9니까 13 곱하기 V 벡터의 크기 구할 거야. 25 더하기 1이니까 26 분의 내적할 거야. 곱하니까 마이너스 10 곱하니까 마이너스 3 하고 자, 그럼 13 루트 2분의 13하고 나오니까 13, 13 약분되고 2분의 루트 2네. 그러니까 세타는 몇 도라고? 45도라고. 이런 식으로 두 직선이 이루는 각도 구할 수 있어. 자, 그러면은 이제 두 직선이 평행이면은 자, 두 직선이 평행이면은 뭐끼리 평행인 거야? 방향 벡터끼리 평행인 거야. 그치? 방향 벡터끼리 평행이라는 얘기는 한 벡터가 다른 벡터의 상수배 이렇게 해결해 주면 되고 두 직선이 수직이다라는 얘기는 방향 벡터끼리 수직이다라는 얘기니까 수직 조건 나왔으니까 무조건 뭐 써? 내적 쓰라고. 내적한 게 0 나오면 돼. 알았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뒤에 안 나와 있어. 자, 221페이지 중간에 조금 공간 있는데 내가 참고해 놓고 쓸 거야. 참고. 자, 직선 L의 법선 벡터를 알려줬어, 이번에. N 벡터라고 하고 직선 M의 법선 벡터를 M 벡터라고 할게. 알겠지? 자, 그랬을 때 L과 M이 이루는 각은 자, L이라는 직선과 M이라는 직선의 법선 벡터를 알려준 거야. 지금 수직인 벡터 N 벡터 M 벡터하고 자, 그러면은 요 직선이 이루는 각 세타는 뭐랑 이루는 각이랑 같냐면은 법선 벡터끼리 이루는 각이랑 같아. 자, 실제로 얘를 평행 이동시켜서 여기서 수직이 되게 만들어주고 얘를 평행 이동시켜서 얘 수직이 되게 만들어주면은 여기 각도 세타랑 여기 각도 세타랑 같아. 그래서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 N 벡터랑 M 벡터가 이루는 각이랑 같다. 그래서 자, 그러니까 방향 벡터를 알려주는 법선 벡터를 알려주는 무조건 그냥 두 벡터가 이루는 각도로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고. 알겠어요? 자, 거기에 대한 문제 필수 1번부터 차근차근 풀면서 한번 해볼 겁니다. 직선의 방정식 중요해. 제일 기본이 되는 도형이니까 중요합니다.
자, 218페이지 필수 1번부터 보면 1번에서 4분의 x-2는 3분의 1-y에 평행하고 2, -3을 지나는 직선을 찾아라 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이 녀석의 방향 벡터를 찾아줄 거야. 알지? 자, 이 녀석의 방향 벡터를 찾아주면은 방향 벡터를 찾기 위해서는 무조건 x랑 y 앞에 개수가 1이 돼야 된다고. 그런데 얘는 -1이잖아. 안 된다고. 알지? 그래서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뭐 해?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 곱할 거야. -3분의 y-1 이렇게 해 놔야지만 방향 벡터를 찾아줄 수 있어. 그치? 자, 그래서 방향 벡터 u 벡터가 뭐가 될 거야? 4, -3이 될 거라고. 지난 점은 2, -3이니까 우리가 찾고 싶은 직선의 방정식은 4분의 x-2가 -3분의 y 플러스 3 이렇게 작성하면 되겠다. 됐지? 정리할 생각하지 말고 이대로 끝내. 됐지? 자, 두 번째 2번. A점 -2,5, B점 1,4를 지나는 직선에 평행하고 2,0을 지나는 직선을 찾아줄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직선의 방향 벡터가 뭐가 될 거라고? AB 벡터가 될 거라고. 그렇지?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에 평행하니까. 자, 그래서 AB 벡터를 찾자. AB 벡터 찾아주면은 X 성분끼리 뺄 거야. 3, y 성분끼리 뺄 거야. -1. 얘가 방향 벡터가 되고 지난 점이 이 녀석이니까 바로 3분의 x-2가 -1분의 y-0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됐어? 이렇게 끝. 자, 필수 2번으로 가자. 자, 필수 2번으로 가면 공간이네. 좌표 공간상에서 1,-2,3을 지나고 3분의 x-1은 y 플러스 1은 2분의 z-1에 평행한 직선을 찾아줄 거야. 그래서 자, 그러니까 이 녀석의 방향 벡터가 뭐가 나왔어? 3, 1,2가 나오고 지난 점이 이 녀석이니까 우리가 찾고 싶은 직선은 3분의 x-1이 1분의 y 플러스 2가 2분의 z-3 이렇게 그냥 써주면 되겠대. 됐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쭉 쓰면 돼. 자, 2번 보자. 2번 보면 4,-1,2를 지나고 x-2는 3분의 2-y는 2분의 z의 평행한 걸 찾을 거야. 자, 그런데 y 앞에 개수가 1이 하니까 y 앞에 개수 1 만들기 위해서 분모 분자 마이너스 곱해버리면 -3분의 y-2하고 되는 거라서 자, 방향 벡터가 뭐가 나왔어? 1, -3,2가 바로 방향 벡터가 될 거라고. 맞지? 자, 그 상태에서 4, 1, -1,2를 지나는 거니까 우리가 찾고 싶은 직선의 방정식은 x-4는 -3분의 y 플러스 1은 뭐 돼? 2분의 z-2 하고 나와. 그치?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요 직선이 xy 평면이랑 만나는 교점을 찾으라는 얘기야. 그치? xy 평면과 만나는 교점을 찾을 거야. 그럼 xy 평면에서는 특징이 뭐야? 무슨 좌표가 0이지? z좌표가 0이네. 그치? 그래서 xy 평면에 있는 점을 찾으라는 얘기는 z 대신에 0 대입하라는 거야. 알겠어요? z 대신에 0 대입하라는 거야. 그래서 z 대신에 0 대입해서 이 식 다시 써주면 뭐가 돼? x-4는 -3분의 y 플러스 1은 z 대신에 0 대입하니까 -1 되네. 그래서 x좌표는 얘가 -1이니까 x는 5. y좌표는 얘가 -1이니까 y는 2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래서 교점은 5, 2, 0 하고 나오겠다. 알겠습니까? 3이야? 그러네, 3이네. 3, 2, 0 하고 나오겠다. 알겠어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돼. 자, 뒷페이지 가보자. 필수 3번이랑 필수 4번 풀어볼 거야. 자, 필수 3번 보면은 자, 두 점 A점 3, 2, 3, -7과 B점 4,
마이너스 3,3을 지나는 직선이 ZX 평면과 만나는 점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네. 자,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은 문제다. 자, 이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찾아줘야 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방향 벡터가 뭐가 될 거라고? AB 벡터가 방향 벡터가 될 거라고. 자, AB 벡터 찾아줄 거야. B에서 A 빼자. 2, 마이너스 6, 10 하고 나와. 맞지? 자, 참고로 방향 벡터는 크기가 중요해? 크기 중요해 안 중요해? 크기는 절대 중요하지 않아. 그치? 뭐가 중요해? 방향만 중요해. 맞아? 방향만 중요하기 때문에 요 녀석에서 뭔가 나눠지면은 나눠서 생각해도 상관없어. 그치? 크기가 중요하지 않고 방향만 중요한 거니까 1, 마이너스 3, 5 가지고 할 거라고. 그치? 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지난 점 요 녀석으로 해서 직선의 방정식 찾아주면은 x-2는 마이너스 3분의 y-3은 5분의 z 플러스 7 이렇게 될 거라고. 이제 자, 그거에 zx 평면이랑 교점을 찾는 거니까 y 대신에 0 대입할 거야. 자, y 대신에 0 대입하는 거니까 x-2는 0 대입하니까 1은 5분의 z 플러스 7 나와서 x는 3 나오고 z는 마이너스 2 나오겠다.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점의 좌표가 3, 0, 마이너스 2 하고 나올 거라고. 알겠어요? 자, 그 다음 자, 필수 4번. 필수 4번에다가 별표를 되게 많이 쳐놓으세요. 한 5개쯤. 자, 3분의 x 플러스 2가 2분의 3 마이너스 y가 z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과 x 마이너스 5가 3분의 y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4분의 z 플러스 2라는 두 직선이 공간에서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애들이 없어졌어. 여기 있다. 공간에서 이렇게 지나고 있대. 근데 애들이 만났대. 그치? 만나는 교점을 찾으라는 거야. 그치? 만나는 교점을 찾으라는 거야. 자, 그럼 만나는 교점 찾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던 녀석에서는 y는 뭐 나왔으니까 뭐랑 같다고 놓고 풀어가지고 뭐 만나는 교점에 x좌표 찾고 y좌표 찾고 했잖아. 그치? 공간에서는 그렇게 못 풀어. 그치? 공간에서는 그렇게 못 풀어. 그래서 공간에서 푸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꼭꼭 기억해 두시고 이렇게 풀어야 돼. 자, 공간상에서 두 직선이 만나는 교점을 찾고 싶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얘를 t라고 둘 거야. 그치? 그리고 두 번째 거는 s라고 둘 거야. 오케이? 그래 놓고 나서 이 녀석을 x를 t에 대한 식, y를 t에 대한 식, z를 t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줄 겁니다. 그치? 자, 그럼 x는 뭐가 나오고 3t-2가 나오고 y는 뭐가 나오고 2t가 아니네 3-2t 나오고 z는 t 플러스 2라고 나올 거야. 자, 두 번째 여기서는 s에 대한 식으로 고치면 x는 s 플러스 5 나오고 y는 3s 플러스 2 나오고 z는 마이너스 4s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 2라고 나올 거야. 자, 그 상태에서 요 녀석으로 이루어진 요 점의 좌표 3t-2, 3-2t, t 플러스 1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요 점이 지금 이 직선 위의 점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요 직선 위에 대입하면 전부 다 t 나오거든. 그치? 그래서 이 직선 위의 점이라는 얘기입니다. 맞지? 자,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s 더하기 5, 3s 더하기 2, 마이너스 4s 마이너스 1도 두 번째 직선의 점이라는 얘기야. 맞지? 그럼 두 직선의 교점이라는 얘기는 요 직선 위에 있는 점과 요 직선 위에 있는 점 중에서 같은 점 찾아주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요 점과 요 점을 같다고 놓고 풀어줄 거라고. 알겠어요? 그치? 자, 그래서 얘랑 같을 거야. 3t-2가 s 더하기 5. 얘랑 같을 거야. 3-2t가 3s 더하기 2. 얘랑 같을 거야. t 더하기 1이 마이너스 4s 마이너스 1 해가지고 우리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겠다고. 문자 2개밖에 없으니까 2개만 풀어주면 돼. 됐어? 그래서 정리해보면은 컨닝할 거야. s가 뭐냐면은
t가 2 나오고 s가 마이너스 1 나온대. 그치? 오케이. t가 2 나오고 s가 마이너스 1 나온대. 자, 그래서 t 대신에 2를 여기다 대입해보면은 t 대신에 2를 여기다 대입해보면은 6 빼기 2니까 4, 3 빼기 4니까 마이너스 1, 3, 2 더하기 1이니까 3 나오고 s 대신에 마이너스 1 대입해보면은 마이너스 1 더하기 5니까 4, 마이너스 3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1, 4 빼기 1이니까 3하고 똑같은 점 나올 거라고. 맞아요. 이렇게 똑같은 점 나와 무조건. 오케이? 왜 교점 찾으려고 이렇게 10번씩 풀었으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 굳이 s 구할 필요 있어? 없어. t만 찾아가지고 여기다 대입해버리라고. 알지? t만 찾아서 그냥 대입하면 돼. s까지 굳이 찾을 필요 없어. 알지? t 둘 중에 한 문자만 찾은 다음에 대입해버리면 돼. 그 문자에다가. 그럼 우리가 찾고 싶은 교점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필수 5번, 6번, 7번까지 하고 밑에 있는 거 풀어볼게. 자, 223페이지로 가자. 필수 5번, 6번, 7번. 자, 이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에 대한 문제야.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어떻게 하는 거라고?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각도가 두 직선이 이루는 각도일 거라고. 알겠지? 자, 그래서 벡터와 벡터 사이에 각도 찾는 거, 내적 이용해서 구하는 거 꼭 할 줄 알아야 돼. 자, 필수 5번 보자. 5번 보면은 L과 M이 이루는 각도가 45도가 되게 하도록 A 값을 정하시오라고 이랬네. 자, 1번에서는 L은 2분의 x-3이 y-1 나오고 M은 A분의 x 플러스 5가 2-y 하고 나왔으니까 자, y 앞에 개수를 1로 만들어줘서 마이너스 1분의 y-2로 만들어줘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첫 번째 거 방향 벡터 u는 2,1 나오고 두 번째 거 방향 벡터 v는 a,-2라고 나올 거라고. 자, 그럴 때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45도니까 u 벡터랑 u 벡터랑 이루는 각이 45도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해보면 u 벡터 내적 v 벡터가 u 벡터의 크기 곱하기 v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45 이렇게 풀어줄 거고. 그치? 자, 두 벡터 내적하면은 x 앞에 개수끼리 곱할 거야. 그래서 2a 마이너스 1이 자, 윤서의 크기는 루트에 뭐지? 5 곱하기 루트에 a제곱 더하기 1 곱하기 2분의 루트 2 하고 나와. 알지? 정석대로는 뭐 해야 돼? 우리는 예각을 찾아주고 싶은 거니까 원래는 여기다 절대값 취해야 돼. 그래서 여기도 절대값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야. 맞아요. 오케이. 자, 이제 절대값도 있고 루트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계산하기가 너무너무 복잡해. 그치? 그래서 양변 제곱해버릴 거야. 그치? 제곱해버리면 4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1이 제곱하니까 5 곱하기 a제곱 플러스 1 곱하기 제곱하니까 2분의 1 여기다 곱해주고 8a제곱 마이너스 8a 더하기 2가 5a제곱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 5 나와서 2항하면 3a제곱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3이 0하고 나와서 3, 1 마이너스면 되겠다. a는 마이너스 3분의 1 또는 3 하고 나올 거라고. 알겠어요? 자, 그래서 A값 이렇게 두 개 나오고 자, 두 번째 2번도 봐주면 자, L이라는 직선이 이번 공간이야. x-5가 y 더하기 3이 a분의 z-7 하고 나오고 M이라는 직선은 x-3이 2분의 4-y가 2분의 z-5 하고 자, y 앞에 개수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곱해줄 거고 자, 첫 번째 거 방향 벡터는 밑에 분모에 있는 녀석 맞지? 1, 1, a하고 나올 거고 두 번째 거 방향 벡터는 분모에 있는 거 1, 마이너스 2, 2하고 나와줄 거야. 자, 두 개 방향 이루는 각이 45도랬으니까 u랑 v랑 내적한 거에 절대값 취한 게 u 크기, v 크기, 코사인 45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내적해주면 실제로 자, x성분끼리 곱할 거야. 1 더하기 y성분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2 더하기
2a의 절대값 취해준 개. 자, 이 녀석 크기 구하면 루트에 1 더하기 1 더하기 a제곱이니까 a제곱 플러스 2. 자, 이거 크기 구하면 루트에 제곱했어 더하는 거니까 4 더하기 4 더하기 1이라서 9. 코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 2a 마이너스 1이니까 자, 얘 계산해주기 위해서 양변 제곱해줄 거야. 그래서 4a 제곱 더하기 빼기 4a 더하기 1이 제곱해주면 a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9 곱하기 2분의 1 모양으로 나오겠네. 자, 2분의 1 여기다 곱해줘 버려서 8a 제곱 마이너스 8a 더하기 2가 9a 제곱 플러스 18하고 나온다. 넘겨주면은 9가 아니잖아. a 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16이 0. 마침 완전 제곱식이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 하고. 됐지?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돼. 자, 뒷페이지 필수 6번이랑 필수 7번도 가볼 거야. 필수 6번 가보면 자, L이라는 직선은 x 더하기 4가 2분의 6-y 바로 고치자. 마이너스 곱해서 마이너스 2분의 y 마이너스 6 할 거고. 자, m이라는 녀석은 2분의 3-x가 a분의 y 마이너스 1이니까 바로 고칠게. 마이너스 2분의 x 마이너스 2하고 나올 3 하고 나올 거고. 자, n이라는 직선은 5-x가 b분의 y 더하기 2 나왔으니까 바로 고칠 거야. 마이너스 1분의 x 마이너스 5하고 나올 거야. 자, 그래서 L은 M에 평행하고 직선 N과는 수직이래. L은 N과는 수직이야. 이렇게 될 때 A, B를 구하시오라고 이랬어. 자, 그래서 이 녀석의 방향 벡터를 L 벡터라고 하고 얘 방향 벡터를 M 벡터, 얘 방향 벡터를 N 벡터라고 그냥 할게. 자, 그럼 L 벡터는 뭐하고 나오고 1, 마이너스 2 나오고 M 벡터는 뭐하고 나올 거야? 마이너스 2, a하고 나올 거고 n 벡터는 뭐하고 나올 거야? 마이너스 1, b하고 나올 거야. 맞지? 자, 그랬을 때 L과 M은 평행하다고 했어. 자, 그럼 한 벡터 상수배 한 개 다른 벡터 나오는 거니까 굳이 여기다 곱하지 말고 여기다 곱하자. 그래서 M 벡터가 K의 L 벡터하고 나오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2, a가 k, 마이너스 2k 나와. 그래서 k가 마이너스 2네. k가 마이너스 2니까 a는 4네 하고 구할 수 있을 거라고. 그치? 자, 두 번째 L 벡터랑 N 벡터는 서로 수직이래. 자, 수직이면 뭐 하는 거라고? 두 개 벡터 내적한 게 0일 거라고. 그치? 자, 그래서 L 벡터랑 N 벡터랑 내적할 거야. 그래서 1,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 b랑 내적하면은 성분끼리 곱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b 계산한 게 몇? 0.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 나오겠네. 하고. 됐슈. 이렇게 하시면 돼. 어렵지 않고. 발전 7번 보자. 자, 발전 7번에다가 별표 5개 쳐놓으시고. 자, 점 A 마이너스 1, 1,5라는 공간 위의 점과 L 3분의 x 마이너스 1은 y 마이너스 2는 1 마이너스 z 하고 둘 거야. 자, 그랬을 때 점 A에서 직선 L에 내린 수서의 발에 H의 좌표를 구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좌표 평면에서는 직선 밖의 한 점에서 수서의 발 내린 거 좌표 찾는 거 쉬워. 왜? 이 점을 지나면서 얘 수직인 직선 찾은 다음에 만나는 교점 찾으면 되거든. 그치? 근데 공간에서는 쉽지 않아. 호락호락하지 않아. 자, 그래서 푸는 방법 잘 봐. 그치? 푸는 방법 잘 봐. 자, 공간에서 어떤 점의 좌표를 찾고 싶다 그러면 아까 여기서 했던 것처럼 무조건 T 혹은 S라고 둘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이 녀석 공간에서 얘를 T라고 넣어버리면은 자, X좌표는 뭐가 나오고 3t 더하기 1 나오고 y좌표는 뭐가 나와?
t 플러스 2 z좌표는 뭐가 나와? 1 마이너스 t 나올 거라고. 즉 3t 플러스 1, t 더하기 2, 1 마이너스 t가 어디 위에 점일 거야? 이 직선 위에 점일 거란 얘기야. 알겠어요? 그치? 그런데 우리는 마침 직선밖에 한 점에서 이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찾고 싶어, h. 그치? 그러니까 요 h도 어떤 형식으로 써질 거야? 요 형식으로 써 있을 거라고, h도. 맞아? 그래서 얘를 h점의 좌표라고 해버릴 거야. 그치?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수선의 발까지의 좌표를 찾고 싶은 거니까, 수선의 발까지의 좌표를 찾고 싶은 거니까, 자, 뭐 할 거냐? AH 벡터랑 방향 벡터가 수직이야. 성질 이용할 거야. 그치? 자, 뭐 할 거라고? AH 벡터랑 요 녀석의 방향 벡터인 방향 벡터 찾자. 3, 1, 마이너스 1 나오지. 마이너스 1분의 z 마이너스 1이니까. 자, 그래서 방향 벡터랑 수직일 거라고. 그러니까 내적해서 0 나올 거라고. 그거 이용해서 t값 찾아주겠다는 거야. 이제 자, 그럼 AH 벡터 찾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벡터 찾는 거니까 H에서 A 빼버리면 돼. 그치? 자, 그래서 3t 더하기 2, 얘 빼면 t 더하기 1, 얘 빼면 마이너스 t 마이너스 4랑 방향 벡터인 3, 1, 마이너스 1이랑 내적한 게 0이야. 그럼 3 곱하니까 9t 더하기 6 플러스 t 더하기 1 플러스 t 더하기 4 계산한 게 0이라서 11t가 마이너스 11 나오니까 t가 마이너스 1 나오네. 그치? t가 마이너스 1 나오니까 h라는 점의 좌표는 t 대신에 마이너스 1 대입한 좌표가 되는 거야. 맞지? 자, 그래서 마이너스 2, 1, 2 하고 나올 거라고.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수직인 점의 좌표 찾아줄 겁니다. 해줄 수 있겠어? 중요해. 되게 중요해. 일단 기본적인 게 뭐야? equal t라고 둔 다음에 이 위에 점을 t에 대한 식으로 만들고, 그치? 자, 유리석에서는 수서의 발을 찾는 거니까 AH 벡터랑 방향 벡터랑 내적한 게 0이야. 이용해서 풀어주는 거라고. 그치? 되게 중요하겠어. 자, 2번 직선 AH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자, 얘는 뭐 굳이 구할 필요 없긴 한데, 자,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AH가 방향 벡터가 되도록 만들어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AH 벡터 찾아줄 거야. 자, AH 벡터 찾아줄 거야. H점이 요 녀석이고 A점이 요 녀석이니까 AH 벡터는 얘에서 얘 뺄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 0, 3,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겠네. 맞지? 맞지? 오케이. 자, 그래서 마이너스 1, 0, 3짜리가 방향 벡터고 지난 점이 요 녀석이니까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을 뭐라고 작성하면 되겠어? y 성분이 0이네. 그치? y 성분이 0이니까 어떻게 작성해야 돼? x랑 z만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내야 돼. 오케이? 자, 그래서 마이너스 1분의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3분의 z 마이너스 5하고 지난 점을 a점으로 해가지고 만들고 또 y는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지난 점 1까지 해가지고 적어준 게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자, 3번 보면은 점 A와 직선 L까지의 거리를 찾으래. 점 A와 직선 L까지의 거리 찾을 거야. 자, 그럼 요 녀석에서 우리 알고 있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나오면 참 좋겠는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 나오지 않아. 공간에서는. 그치? 자, 그래가지고 우리는 방금 H점 찾아 놓쳤잖아.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결국 AH 두 점 사이의 거리나 같아. 그치? 그래서 수의 발의 좌표 찾은 다음에 두 점 사이의 거리 찾은 게 바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됩니다. 그치? 무조건 이렇게 찾아줘야 돼. 자, 그래서 AH의 길이니까 루트에 점과 점 사이의 길이 찾을 거야. 2개 빼서 제곱해주고 2개 빼서 제곱해주고 2개 빼서 제곱해줄 거야. 그래서 루트 10이 바로 거리구나 하고 찾아주겠다. 알겠습니까? 그치?
자, 직선의 방정식 조금 어려워. 자, 좀 바쁘게 나갔는데 꼭꼭꼭꼭 풀어 보시고 안 되는 거 다음 시간에 꼭 질문하셔야 돼. 알겠어요?